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해보는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죠. 오창석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먼저 김종인 위원장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씨의 지지도가 오르냐 내리느냐에 대해서는 별다른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권 후보 그건 나중에 그건 지켜봐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감으로서 70년대 이후에 출생했고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거는 내 개인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현재까지는 제대로 찾을 길이 없고 스스로 나타나는 경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서 봤을 적에는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신년 기자회견 주요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다양하게 질문들이 나왔고 역시나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매서운 비판이 있었는데요. 정상 기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일단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손실보상제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네. 그래도 이제 기자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네. 일단 보궐선거 관련해서 아까 들으셨던 대로 새로운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70년대 이후 출생했고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나타났으면 했는데 찾을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기존 인물들이 한 번 또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진 적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총선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단일화에 대해서는 한쪽이 급하다고 해서 단일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고, 네. 또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데 집착하는 사람이 계속 몸이 달아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김종인 위원장 신년 기자회견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평론가님? 네, 일단은 결국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따라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생명력도 네.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안철수 당대표와 이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정권 교체라는 표현을 쓸 때 정당이 교체되는 것도 있지만 같은 정당에서 친이 친박처럼 정당 안에서 소권 교체도 있어요. 네. 만약에 당대당 통합이 되면 사실상 소권 교체를 허용해 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1000만 인구고 서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 그리고 국무회에 또 참여할 수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외부의 세력에게 넘겨줄 수 있는 문제인 것인가, 그것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혼자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용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예비 경선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컷오프가 되고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컨벤션 효과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특히 70년대생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 과거 이제 발언이 있었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현실과 이상은 괴리가 있더라. 네. 아쉬움. 그러니까 뭔가 내부의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탐탁지 않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전에 이 김종인 위원장이 왔을 때부터 좀 당내에서 얘기가 좀 많았죠. 네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좀 많았기 때문에. 왜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 하느냐, 그건 당내 목소리가 있었죠. 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당 내에 있는 본인의 이제 비토 세력들의 힘을 좀 빼기 위해서 좀 새로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막상 선거가 들어가면은 이 보궐선거라는 것이 아무래도 본선거에 비해서 좀 주목도가 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후보를 구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 또 새로운 사람을 내세웠다가 선거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죠. 안철수 후보가 들으면 굉장히 언짢아할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잠시 듣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단일화를 하려면은 우리 후보가 있어야지 단일화를 하지. 우리는 지금 후보를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한쪽에서만 급하다고 빨리 단일화하자고 해서 단일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몸이 달아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게 합니다만은 뭐 그런 제의를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의 태도로 봐가지고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단일 후보 만드는데 뭐 한 일주일 정도면 단일 후보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그 당사자들의 의지가 어떠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를 서두르자고 사인을 보내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전혀 마음이 좀 없어 보이고요. 뭐 몸이 달아 보인다. 뭐 단일화는 일주일이면 된다.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였어요? 일단은 만약에 실제로 단일화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그렇죠.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 전까지의 양당의 후보, 지금 뭐 국민의당이야 안철수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됐긴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 두 후보 간에 그 전까지 나와 있는 지지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니셔티브를 누가 지는 것이냐.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거리를 두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포커스는 국민의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포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주일 만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안철수 당대표가 그 전에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이 아니라 몇 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잘 안 됐던 게 많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로서는 원천 차단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주도권 주기 위해서 더 네, 약간 무시 전략. 네. 아 그렇게. 일주일이면 된다. 그러자 바로 국민의당에서는 네. 일주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반박하는 내용도 나왔는데 네, 일주일은 그렇죠. 조금 심한 거 아닌가요? 근데 뭐랄까요? 이게 둘이 단일화 하기로 하는 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지. 단일화 하기로 했다라고 한 이제 결정만 다음에는 하면, 사실 이틀만 있으면 단일화는 되기는 하죠. 방법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이제 뭐 어쨌든 양측의 의지만 있으면은 뭐 이틀 있어도 단일화는 되는 건데. 그래서 봤을 때 좀 김종인 위원장의 좀 일주일만 있으면 된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좀 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단일화를 할 생각이 있느냐. 본인이 이제 내려놓을 생각이 있느냐, 네, 그걸 네. 묻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오창석 평론가가 얘기하신 대로 우리는 뭐 전혀 급하지가 않다라는 일종의 신호인 것이죠. 네. 뭐 선거 일주일 전이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또 그때가 되면은 아마 얘기를 하신 대로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경선도 하고 또 당의 힘이 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급한 거는 안철수 대표고 김종인 위원장 입장은 뭐 전혀 급할 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일부 언론에서 이 안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을 타진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제의를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안 대표 태도를 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결국은 하고 싶으면 공식적으로 혼자 본인의 입으로 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지 마라, 뭐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네.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물밑 작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죠. 네. 또는 각자의 그 밀사를 보내서 논의를 해보자 정도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수면 위로 공식적으로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받아준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 단일화에 대해서 패배하더라도 승복하겠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들어와서 안철수 당대표가 본 후보가 되길 바라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후보가 되길 바랄 건데 반대로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더라도 승복하고 같이 경선을 완주하면서 이 사람 지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마음을 준비를 다 하고 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안철수 대표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네. 일요일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공식적으로 본인이 주로 일요일 날 많이 하시나요? 네. 일요일에 참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뭐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요일 날 많이 하는 이유는 보통 월요일 날 오전에 기사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기사가 많지 않죠. 네, 그래서 네. 그런지 많이 하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한 시민단체가 자주 등장하는 시민단체죠.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여기 대해서 유감을 표했는데 지금 장혜영 의원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피해 당사자인 제가 공동체적 해결을 원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저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가장 중요한 문장은 저는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100% 동의를 하고요. 네네. 사실은 이 친고죄라고 하는 이 부분, 이 존폐 논란이 있을 때마다 존치하자는 주행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누군가 했을 경우에 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지금 똑같이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게 소명이 낱낱이 밝혀야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이 장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친고죄, 비친고죄로 개정된 취지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를 확장하자는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집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등장합니다. 자기 당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형사고발하지 말라는 거는 현행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주장이다. 하태경 의원의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본인 편리한 주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네. 사실 역사적으로 이 성폭력 문제가 반의사 불벌죄가 된 것이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좀 기소할 수 있는 과거에 그랬었죠. 네네. 이 친고죄가 좀 피해자의 이제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이렇게 만든 건데 결국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 가해자가 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서 범죄를 더 쉽게 저지르거나 네네. 또 재범으로 이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고 네. 또 친고죄의 경우 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또 고소를 취하를 하면은 이 형사 절차가 종결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서 이 피해자를 협박을 한다거나 좀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고죄가 폐지된 것이 그냥 어느 하루 그냥 갑자기 폐지된 것이 아니라 뭐 미성년자 그리고 뭐 장애인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약자들부터 좀 이게 철회가 네네. 되어 왔고 결국 네. 이제 이 범죄 전체에 대해서 이제 친고죄가 폐지됐던 것인데 그런데 그 취지하고 현재 상황이 맞냐라고 보면은 꼭 그렇다라고는 생각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건이 공개가 된 상황이지만 뭐 이 상황이 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내 직장 내 벌어진 일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사기로 단죄할 수 있지만 또 법적으로는 또 처벌이 어려운 측면도 있고 뭐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니까 네. 뭐 그런 상황에서 굳이 피해자의 뜻에 반하는 방식으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게 좀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맥락에서 이런 법이 개정됐지만 사실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혀서 이렇게 막 못하게 하고 고소를 못하게 하고 입막음하고 돈으로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고 과거에 피해자를 너무 압박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이제 도망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네네. 고소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게 근본적인 취지지. 지금 피해자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뭐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이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지금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것까지 모든 그 어떤 의사에 반해서 행동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법의 네. 개정 취지가. 근데 지금 하태경 의원은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들고 나왔을까요? 이게 정무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얘기를 정말 듣고 싶은 건지 전 이해가 안 돼서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법을 고지곧대로 조문대로만 해석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이 권김현영 여성학자가 있습니다. 이 친고죄 폐지를 할 때 모든 것을 사법체계에 맡겨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피해자가 스스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보복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네네. 본인 스스로가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것 때문에 3자가 나서서 조력을 해주라는 네네. 거거든요. 근데 도와주라는 이 거죠, 부분에 말 있어서는 그대로. 가해자도 본인의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을 했고 가해자도 또 너무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도 드러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피해자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상대 측에서 이건 그럼 끝까지 파야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지금 와서 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정의당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고지고대로 해석이 과연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태경 의원이 왜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향해서 지금 2차 가해성 발언 관련 제보를 취합하기로 했다. 정의당이.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제보를 받는 건가요? 네, 뭐 당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인데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등 SNS 상에서 그 2차 가해 발언과 언동을 캡처해서 제보를 해달라라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유발론,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떤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든지 네. 가해자를 동정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사건과 상관없는 특정 프레임을 씌우는 내용 등 이 사건 해결의 본질을 흐리는 모든 내용을 제보받는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문자 주셨는데 김상근 기자 반가워요 이렇게 문자 와서요. 김상근 기자. 네, 그래서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십니다. 네, 네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